어머님, 옥시 부인전 보시나 봐요? 그건 드라마예요. 드라마랑 현실을 혼동하시는 거 아닌가요? 엄마, 며느리 말이 맞아요. 엄마가 너무 의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요? 아들아, 내가 드라마만 안 봤어도 여전히 속고 있었을 거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따뜻한 옷 잘 챙겨 입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충격적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이라는 며느리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던 시어머니. 그런데 우연히 본 드라마 한 편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5세 김영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자랑스러울 만큼 잘 키웠죠. 그 아이가 의사가 되었을 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성공을 가장 자랑스러워했어요. 가게 앞에 우리 아들 전문의 김민수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 정도였죠. 그러나 남편은 아들이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몇 년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아들과 지내며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삶의 낙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놀랐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아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책임질 파트너를 만났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 주말 아들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수지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단아한 미소와 세련된 옷차림으로 제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무엇보다 하버드 MBA를 졸업한 데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경력은 저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어머, 하버드라니? 민수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났구나.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금방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수지는 유창한 언변으로 대화를 이끌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가 저한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저희가 함께하면 어머님께도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진심 같았고 저는 그날 그녀를 딸처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수지의 가족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며 자랑스럽게 소개되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자랑했죠. 어머님, 제 부모님도 어머님과 민수를 정말 좋아하세요. 수지는 말할 때마다 항상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밝게 열렸습니다. 수지는 민수와 함께 제 곁에 머물며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해다 주기도 했고 저를 위해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로 우리 가족에 잘 어울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어머님, 이건 제가 만든 건강식이에요. 요즘 어머님께서 피곤해 보이셔서 준비했어요. 수지가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건넬 때마다 그녀의 마음 씀씀이가 진짜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수지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와의 결혼 이후 우리 가족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늘 민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했고 저와도 자주 대화를 나누며 좋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보여줬던 화려함도 기억에 남지만 이후 그녀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친절함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당시 수지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에 참석해 세련된 영어와 품위 있는 태도로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수지의 아버지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딸은 항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였습니다. 민수 군 같은 듬직한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키운 딸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결혼식 이후 사돈들과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수지야, 내 부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셔? 제가 몇 번 물었지만 수지는 항상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버지는 강의 때문에 바쁘시고 어머니는 요즘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계세요. 워낙 바쁘셔서 연락을 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교수님으로서 바쁜 생활을 하실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돈들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긴 상태가 이어지자 점점 의아해졌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수지는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도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 재산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재산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제가 단호히 말했지만 수지는 끈질기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투자 전문가잖아요. 제 직업적 능력을 살려 어머님 재산을 더 크게 불릴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도 제 가족에게만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듣기에 매력적이었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조지는 항상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수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민수 씨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은 이런 재정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서요. 그 순간 저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민수를 제외하고 나와만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지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했을 때 수지는 컴퓨터 화면을 급히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수지는 평소 자주 웃으며 말했지만 가끔 지나치게 완벽한 태도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지야, 하버드 다닐 때는 공부가 정말 힘들었겠다. 제가 말하자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힘든 것보다는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동기들 중에 아인슈타인의 친척이 있는 건 좀 놀랐죠. 그 말에 가족 모두 웃었지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옥시 부인전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노비였던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신분 세탁을 한 노비 여성의 사기 행각을 다룬 이 드라마는 제게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모습이 어딘가 수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지. 수지는 가족 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그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지가 제게 투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낸 것은 결혼 후 약 6개월쯤 지나서였습니다. 그녀는 투자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강조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 속에는 의심스러운 요소들이 점점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돈을 넣어두면 오히려 손해보시는 거 아세요? 조지는 어느 날 저녁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투자처가 있는데 이자를 1년에 2배로 불릴 수 있어요. 믿고 맡기시면 어머님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매력적이었습니다. 1년에 2배라니
그런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처가 있다면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게 가능할까? 요즘 사기도 많다던데. 제가 망설이자 수지는 눈을 빛내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누구예요? 하버드 MBA 출신의 대기업 임원까지 했잖아요. 제 능력을 믿어보세요. 이건 제 가족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예요. 그리고 어머님, 옥시 부인전 보시나 봐요? 그건 드라마예요. 드라마랑 현실을 혼동하시는 거 아닌가요? 엄마, 며느리 말이 맞아요. 엄마가 너무 의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소액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수지에게 맡긴 첫 투자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가 붙어 돌아왔습니다. 그 금액은 은행 금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저는 그제야 그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속드린 거잖아요. 제가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수지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조금씩 더 많은 돈을 맡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매달 정확히 이자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수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똑똑하더라고. 너희도 투자 한번 해볼래? 하지만 수지의 투자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중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자야, 그런 투자라면 나도 돈을 맡기겠지만 너무 좋은 조건이면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찜찜했지만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상황에서 의심을 크게 키우진 않았습니다. 한편 아들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민수는 다소 무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요. 하지만 수지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반응은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그가 재정 문제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한지 이해했습니다. 수지와 관련된 수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연락이 끊긴 사돈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지야, 내 부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셔? 제가 물을 때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연구 논문 때문에 바쁘시고 어머니는 요즘 자원봉사로 정신이 없으세요. 워낙 활동적이셔서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연락을 못 한다고 하지? 결혼식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였는데. 수지와 관련된 의심은 제가 드라마 옥시 부인전을 다시 보면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돈과 신분을 위해 사기를 치는 장면은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설마 수지가 그런 사람일 리는 없겠지. 그녀의 다정한 태도와 명석한 언변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제게 진지한 태도로 다가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커다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는 어머님뿐만 아니라 친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함께 투자하시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투자 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익률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저점이라 절호의 기회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익을 보실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작은 의심이 스쳤습니다. 30억이라는 돈 정말 안전한 걸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지만 수지는 그런 제 걱정을 단숨에 날려버릴 만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년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약속을 어긴 적 있나요? 그녀의 말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가 준 이자들은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수지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며느리야.
저는 마음을 다잡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수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하버드 MBA를 나왔잖아. 그뿐만 아니라 투자 전문가라서 내가 맡긴 돈도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와. 제가 신나서 말하자 친구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 며느리 보물 아니니? 요즘 누가 돈 벌어다 주는 며느리가 있어? 맞아. 요즘 며느리들 돈 쓰기는 잘해도 벌어오는 건 잘 못하잖아. 저는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달라. 정말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워. 너희도 한번 투자해봐. 그 말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흥미를 보였습니다. 나도 투자할래.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해 봐야겠어. 나도 요즘 은행 이자 너무 짜증나잖아. 돈 벌 수 있다면야. 그 모임은 마치 제가 며느리 자랑을 하려고 만든 홍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중 한 명, 이순이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순이는 조용히 음식을 먹다가 제 말을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재야, 너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한 건 알겠는데 혹시 너무 좋은 조건이라면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그 말에 친구들은 희순이를 향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야, 넌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영자 며느리처럼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인데 믿어야지. 그러게, 참 네 아들도 하버드 졸업했잖아. 영자 며느리랑 동문이네. 동창생. 호호. 그러자 희순이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아. 영자야, 하버드 졸업장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알지? 우리 집 벽에도 걸려 있거든. 그런데 너희 며느리 하버드 졸업장은 어떤지 한번 보고 싶네. 그 말에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순아, 그 졸업장 액자 우리 집 벽에 훈장처럼 걸려 있어. 한번 와서 보고 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순이가 과도하게 의심이 많다고 생각했을 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모임에 있던 친구들 대부분이 수지의 투자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친구들 돈까지 합친 30억 원을 받아들며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이 돈은 모두 1년 안에 2배로 불어날 겁니다. 하지만 희순이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버드 졸업장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걸까? 수지에게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맡기고 난 뒤 제 마음속에서는 뿌듯함과 불안함이 교차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이자가 여전히 지급되었고 수지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로 보였지만 희순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다정했고 약속한 대로 매달 이자를 정확히 입금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도 이자 잘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자는 절대 안전하다고요. 그녀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제 불안감을 잠시나마 덜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자주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만날 때도 가끔씩 핑계를 대며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녀가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질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희순이는 여전히 수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희순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너희 며느리 하버드 졸업장 걸어놨다면서 한번 보여줘. 저는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직접 보고 싶어서? 언제든 와서 봐.
희순이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꼭 갈게. 그런데 말이야, 하버드 졸업장이야말로 완벽하게 위조하기 쉬운 문서 중 하나라는 거 알아? 하버드 졸업장 모양은 공식 양식이 있어서 똑같이 만들기 쉽거든. 그 말에 제 심장은 잠시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막말이야? 우리 하버드 며느리를 의심하는 거야? 친구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설마 영자니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겠지. 미안해. 내가 그냥 쓸데없이 의심이 많아서 그래. 희순이가 사과를 했지만 저희 마음속엔 자꾸 드라마 옥시부인전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가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에 새로운 투자 계획을 준비 중이에요. 곧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저는 수지의 이야기를 듣다가 물었습니다. 수지야, 그런데 내 부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셔? 결혼식 때 뵙고는 연락이 안 돼서. 그 순간 수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아, 부모님이 요즘 워낙 바쁘셔서요. 제가 대신 안부 전해드릴게요. 수지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지난번에 친구분들도 투자하셨다고 했죠? 그분들 수익도 곧 들어올 거예요. 그녀의 태도는 자연스러웠지만 저를 향한 눈빛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희순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해 반가운 마음이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희순이가 워낙 수지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었죠.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희순이의 시선은 벽에 걸린 수지의 하버드 졸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졸업장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는 걸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 희순아. 이게 바로 우리 며느리 졸업장이야. 하버드 MBA. 이 정도면 이제 믿겠지? 저는 자신 있게 졸업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이런 훈장이 생겼다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희순이는 한마디로 감탄하기는커녕 졸업장 앞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희순아, 뭐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봐? 어디 하버드 졸업장이라도 처음 보냐? 제가 농담 섞인 말투로 말을 꺼냈지만 희순이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영자야, 이 졸업장이 좀 희순이는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말에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내가 무슨 하버드 전문가라도 돼? 희순이는 여전히 졸업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아들도 하버드를 나왔잖아. 그런데 이 졸업장 서체가 내가 본 거랑 좀 다르게 생겼어. 그 말에 저는 속이 갑갑해졌습니다. 희순아, 내가 너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버드도 양식을 해마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희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자야, 하버드는 졸업장 양식을 바꾸지 않아. 이건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너 지금 우리 며느리가 가짜라는 말 하려는 거야? 그렇게 시기할 일이야? 희순이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아니, 내가 시기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뭔가 이상하니까 말하는 거잖아. 저는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희 집 아들은 하버드 나오고 우리 며느리는 안 되냐?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얼마나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건데. 희순이도 질세라 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자야, 내가 정말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 아들도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말하는 거야. 너도 내 말을 조금은 들어줘야지. 희순이는 잠자코 있더니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확인해 볼게. 그녀는 서둘러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희순아, 뭐 하는 거야?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묻자 희순이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버드 졸업장 서체는 확실히 알 테니까.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진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제 속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겉으로는 희순이에게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뭘 확인하든 난 우리 며느리를 믿어. 그만하자. 희순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답이 오면 말해줄게. 희순이가 돌아간 후 저는 졸업장을 다시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마, 진짜 가짜일 리가. 아니야. 수지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애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희순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날 밤 퇴근한 민수가 물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희순이가 집을 나간 뒤 저는 여전히 거실에 걸린 졸업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지가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믿음과 노력은 진짜였어.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희순이가 남긴 말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순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자야, 아들이 답장 보냈어. 확인해 보니 이상하다는 게 확실하대. 그 말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희순이에게 즉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순아, 너 정말 사람 기분 나쁘게 할래? 여야 아들이 하버드 졸업했다고 우리 며느리 졸업장이 가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 희순이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자야, 나도 너희 며느리가 가짜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저는 감정이 격해져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아들 자랑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시기하는 거 다 알아. 희순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영자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와? 내가 시기할 게 뭐가 있어? 너희 며느리 투자도 잘하고 가족에게 헌신적이니까 나도 그런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자꾸 의심을 해? 내가 내 며느리가 잘 되는 게 배 아픈 거지 뭐겠어. 희순이도 끝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졸업장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넌 친구로서 내가 진심으로 걱정해서 말하는 거라는 걸 왜 모르는 거야?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수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침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수지야, 내 졸업장 이야기 좀 하자. 제가 말을 꺼내자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졸업장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기순이가 얘 졸업장을 보고 뭐가 이상하다더라. 하버드 졸업장 서체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수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하버드에서도 해마다 약간씩 양식이 바뀌곤 해요. 희순이 어머님 아드님 졸업장과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과 민수 씨를 속이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일단 안도했지만 뭔가 찜찜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지와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졸업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희순이의 말처럼 서체가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눈으로 보이는 차이가 진실을 의미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괜히 신경 쓰는 거야. 수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불안감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희순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나중에 꼭 나한테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거야. 내가 너무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불안해서 이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희순아, 제발 그만해. 우리 며느리는 믿을 만한 애야. 내가 나중에 미안해할 거야. 저는 억지로 강한 척하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희순이가 보낸 문자를 통해 그녀의 아들은 며느리의 졸업장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이면 결과를 알려줄 거야. 기다려봐. 그 짧은 문장이 마치 제 삶의 균형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졸업장의 진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저는 불안과 의심 속에서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지와의 대화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그녀를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졸업장이 진짜든 가짜든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수지는 저에게 전화도 없이 갑작스럽게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깐 은행 일을 좀 봐야 할 게 있어서요. 요즘 투자 상황이 너무 좋아서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녀는 화려한 명품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제게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간단한 투자 연장 계약서예요. 기존 투자금의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려면 지금 서명해 주셔야 해요. 수지의 말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속에 어딘가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야, 갑자기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뭐니? 전에 그런 말은 없었잖아. 제가 묻자 수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주 특별한 기회예요. 투자 시장은 순간의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감 넘쳤지만 저는 쉽게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서명은 조금 생각해 본 후에 할게. 이런 건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잖니. 제가 단호히 말하자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물론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기다릴게요. 그녀는 서류를 챙겨 돌아섰지만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경직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도 아무 말 없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지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말 바빠.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나도 자세히 몰라. 민수는 수지를 변호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수지의 행동은 갈수록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주 연락이 끊겼고 집에 오는 날도 예전과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어머님,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녀는 핑계를 댔지만 그 말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민수에게 수지의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수야, 수지가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니? 너도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야.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수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회사 일이 바쁘니까 그런 거죠. 며칠 후 희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자야, 내 아들이 확인해봤어. 내 며느리 졸업장 가짜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짜라고? 무슨 소리야? 너희 아들이 확실히 확인한 거 맞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희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아들은 하버드 동문 모임에서도 활동하잖아. 내 며느리 이름이 명단에 없대. 그리고 졸업장 서체도 하버드 공식 양식과 전혀 다르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정말 수지가 우리를 속였단 말인가? 희순의 말을 듣고 저는 서둘러 수지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서류 요청, 송금 기록, 점점 더 멀어지는 태도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속은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희순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지는 단순히 졸업장을 위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신뢰까지도 이용해 막대한 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희순이에게서 온 충격적인 전화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수지의 정체를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웠지만 그녀가 졸업장을 위조하고 우리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졸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지가 정말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어. 결국 저는 그녀의 정체를 스스로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지의 방에 들어가 남겨진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급히 나갔던 날 그대로 놓인 노트북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몇 번의 시도로 비밀번호를 푸는데 성공했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수지의 이메일 계정이 열려 있었고 저는 망설임 끝에 메일함을 살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제 손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수지가 투자 전문가로 포장하며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빼앗아 간 돈의 흐름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우리를 속인 것 같아. 하버드 졸업장도 가짜고 투자금도 이상해. 민수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지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노트북에서 발견한 기록들을 보여주자 민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아니, 이건 뭐야? 수지가 정말 우리를 속였단 말이에요?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등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저는 수지가 최근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명품 구매와 고급 호텔 숙박 등 거액의 소비 흔적이 보였고 알 수 없는 번호들과 잦은 연락을 한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어요. 민수 씨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다시 여유가 생길 거예요. 수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불안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지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봐. 제가 단호하게 묻자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희순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순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수지가 정말 우리를 속인 것 같아. 희순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빨리 행동해야 할 때야.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봐. 그 말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지의 사기 행각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가 우리를 속였다는 확신이 들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녀의 행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지가 어디 간 걸까요? 이틀째 연락이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어요. 변호사는 제게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노트북에서 발견한 이메일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투자금을 받은 계좌 정보를 모두 제출하세요. 이걸 바탕으로 그녀의 행적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지의 노트북과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수지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수지 씨는 하버드 졸업장이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녀의 실제 학력은 국내 대학 졸업으로 MBA 경력도 가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생각으로 접근했다는 거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를 쳤던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저는 경찰에 수지의 행적과 사기 혐의에 대해 신고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지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그녀를 믿었는지는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직시해야 해. 제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경찰은 수지의 휴대전화 신호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지가 해외로 나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경찰의 말에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수지의 정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수지가 우리 모두를 속였어요. 지금 경찰이 그녀를 추적 중입니다.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자야.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날린 거야? 너도 피해자인 건 알지만 우리도 너무 억울해. 그들의 분노와 실망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야, 내가 우리를 얼마나 속였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가족과 친구들을 이용한 건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의 사기 행각을 공격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믿기 힘든 사실들이 연이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돈을 노린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에서부터 철저히 계획된 거짓말로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수지의 과거를 추적하던 중 우리는 그녀가 결혼식에서 부모님이라고 소개했던 두 사람이 실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지 씨가 고용한 전문 연기자들입니다. 당시 결혼식장에서 부모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죠. 변호사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연기자였다고요? 부모님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맞습니다. 수지 씨는 결혼식을 포함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꾸며낸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가족 배경, 학력, 직업 모두 허위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고상한 태도로 모두를 압도했던 수지의 부모님. 그날 그들의 당당한 모습은 모두 연극이었다니. 저는 치밀한 연극에 완벽히 속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수지가 제공했던 하버드 졸업장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이라는 경력도 완전히 가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중소기업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했던 기록밖에 없었습니다. 수지 씨는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몇 개월 단기 근무 외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지의 계좌와 통화 기록을 추적하며 그녀가 사기를 위해 여러 단계의 거짓말을 설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대규모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계좌에서 받은 돈은 여러 차례 세탁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해외로 유출된 상태입니다. 수지의 행동은 점점 더 도망치려는 사람의 태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놓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수지 씨가 사용했던 가명 계좌 중 하나에서 결혼식장 연기자들에게 지급된 돈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결정적 증거는 그녀가 사기 행각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지의 정체가 밝혀지자 민수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며 좌절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나도 그녀를 믿었어. 그녀는 우리를 완벽히 속였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일을 바로잡는 거야. 민수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지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며칠 후 경찰이 수지의 위치를 파악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수지를 경찰서에서 마주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제발 저를 믿어줘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수지야, 너는 우리를 완전히 속였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거짓말이었어.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지가 체포된 이후 저는 희순을 다시 만났습니다. 기순아, 내가 내게 경고해 줬을 때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희순은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 이제 서로 도와가며 이 문제를 해결하자. 희순의 따뜻한 말에 저는 한동안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수지의 체포로 한동안 조용했던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찰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녀의 사기 행각이 낱낱이 밝혀졌고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수지의 사기 행각이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하버드 졸업장은 위조된 것이었고 대기업 임원 경력 또한 허위였습니다. 부모님이라 소개된 사람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연기자였고 그녀는 철저히 계획된 연극으로 우리 가족을 속였습니다. 그녀는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쳤고 피해 금액은 30억 원을 넘었습니다. 피고는 사기를 목적으로 가족과 친구들의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재산을 착취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발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피해자였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영자야, 우리가 다 같은 피해자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힘들었을 거야. 친구들은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너희 며느리가 우리를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그들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배신하게 만든 것 같아서. 하지만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하는 거야. 돈은 다시 못 돌려받더라도 수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지. 민수는 여전히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수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믿었다니.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이제는 다시 시작하면 돼.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몇 달 후, 법원은 수지에게 징역형과 함께 피해 금액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사기 혐의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벌을 받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우리의 신뢰를 이용한 그녀의 배신에 대한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민수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번 여행에서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나눠보자.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운 것도 많을 테니.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위해 계획을 세울게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거야.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겠어. 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우리 모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해요. 제가 먼저 발벗고 나설게요. 친구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 정말 대단해. 우리가 다 너 덕분에 배웠어.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해 배운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깨지는 고통을 겪어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진실을 찾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어머니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민수는 어딘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에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그런데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만나야 한다.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줘야 해. 며칠 후 민수는 새로운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은진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녀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제게 좋은 인상을 주었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도 처음엔 이렇게 완벽해 보였지.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민수가 데려온 은진의 미소를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고 그것을 읽는 순간 저는 또다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서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구나. 여러분, 새로운 여자의 등장과 함께 또다시 제 삶에 불어닥친 폭풍의 조짐을 느낍니다. 이 서류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민수의 새로운 여자친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과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